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5월 27일이죠. 목요일 오후 4시 우리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님 모시고 열띤 토크 시간 잡아봤습니다. 자, 먼저 기다리면서 조금만 기다리면서 만나 호두과자님 윤창주 가람상 TV 세상을 바꾸자, 이건 꼭 해야 좋아요, 구독,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승초이님, 유유님, 방송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르주세요. 정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달문이님, 우이동님, 올해도 갔고, 포천무림님, 이거 아침에 안 들어오셨던데. 맞죠? 데리우스님, 자, 홍완성님, 자, 어서 들어오세요. 자, 네네네, 위티스님, 미랄님,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에 8시 윤창중 조마이 뉴스, 여러분들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이셨고, 또 어제 버퍼링, 또 레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걸려가지고 어제 박태우 박사님하고 할 때는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막 중간에 빠져나가고. 그래서 어제 끝나고 식사하고서 돌아가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 그 윤카세 TV의 커뮤니티에 제가 어제 글을 올렸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 한 300, 500명이 좋아요를 누르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저희들도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누가 버퍼링을 만들고 누가 해킹을 하는지 이런 여러분들 그건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 사이버 부대 또는 대깨문에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할 텐데, 자, 여러분 10초 안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랄님, 아침 방송은 제 방송 보았습니다. 아침에 못 들어오셨군요. 네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조마이뉴스에서 그 미국의 고든창 변호사, 변호사가 쓴 더 힐지에 쓴 그 칼럼을 소개했어요.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시작을 하죠. 바꿔 말하면은 노숙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의 연합, 뭐 나른자는 연방제를 말하겠죠.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을 불러다가 김정은과 어떤 딜도 하지 않겠다라고 문을 닫아버림으로써 차기 대통령도 좌파가 될 가능성, 그 문을 닫아버렸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틀림없이 문재인이가 이제 평양과의 쇼를 하는데 이 쇼의 문을 닫아버렸다, 이 근거거든요. 네, 오늘 이야기를 갖고 좀 이야기를 좀 토크를 할까 합니다. 자, 우리 김 소장님,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고든창 변호사가 이제 한 얘기는 이겁니다. 현재 대부분의 징조들은 보수적 한국 대통령으로의 회귀를 가리키고 있다. 이 얘기를 갖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의 민주당에서 또 다른 지도자가 선출될 유일한 기회는, 그러니까 결국 정권 연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권 연장의 유일한 기회는 평양과의 관계에 있어서 돌파구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지. 자,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참 이게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 한국 정치는 악명 높을 정도로 불안하며. 그렇지. 참 이게 서글프지만. 영어로 notoriously volatile이라고 했지, 그죠? 그렇습니다. 악명 높다, volatile, 완전 남비 끌듯이 한다. 하여튼 참 불편한 진실이죠,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평양과의 역사적 거래는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왔다, 이 얘기를 갖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그런데 바이든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과의 거래의 문을 닫음으로써
한국에서 또 다른 진보 대통령이 등장할 문도 닫아버리고 있다. 즉 남북 관계를 통해서 장난질을 갖다가 쳐서 대중을 현혹시켜 가지고 네. 이른바 정권 연장을 갖다가 할 수 있었는데 하하.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합의문을 보면은 그런 그레이 소지를 갖다가 없애버렸다. 즉 그레이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네네. 트럼프와는 달리 네네네. 김정은과 어떤 딜을 않겠다 이거야. 한마디로 어떤 쇼도 하지 않겠다. 예, 그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문재인도 평양하고는 장난을 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예, 이제 그게 문을 이제 닫았다는 거지.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예.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문재인이 이번에 그 방미를 해서 반드시 얻어내고자 했던 게 예.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그 남한의 어떤 자율성, 그러니까 그 문정권의 자율성을 좀 인정해 주라. 아마 요거를 갖다가 받기 위해서 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북 관계와는 별도로 네네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좀 독자성, 네네네. 자율성이죠. 그걸 좀 인정해 달라. 그랬는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은 네. 이제 그 잘 읽어 보면은요. 문재인 정권이 예. 독자적으로 뭔가 저기 그 북한한테 그렇지. 뭔가를 갖다가 뭐 줄 수 있는 근데 조건을 막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남북 관계를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어떤 뭔가 거래를 갖다가 해가지고 정치 뭐 이걸 성과처럼 말입니다. 포장을 할 만한 어떤 여지를 없애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 김 수장님 볼 때도 지금 고든창의 그런 분석에 공감하십니까? 예, 제가 볼 때 정확하게 맞는 분석이고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을 쭉쫙 뜯어보니까 이거는 문재인이 뇌가 완전히 어떤 포맷이 된 것 같아. 그렇지. 야, 그 포맷이라는 용어가 정말 좋네. 아니 제가 볼 때 딴 사람이 간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거는 보니까 여태까지 이 사실은 반일, 그 다음에 그 친북, 그 다음에 친중, 그 다음 반미는 뭐냐면은 노골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미국의 어떤 인내심의 어떤 한계를 시험하는 듯이 위태롭게 사실은 네. 그 반미지를 했죠. 예.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딱 결과를 놓고 보면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거의 정권 교체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그 얘기는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이야, 그거 재밌는 이야기네. 보수로 돌아온 게 아니고요. 그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 남한의 어떤 처한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어떤 미중 어떤 갈등, 이 전체를 종합해 봤을 때 지극히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지.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게 노골적인 친일, 친북, 친중, 그 다음에 어떤 얍삽한 어떤 반미 행보, 이런 거를 갖다 보여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야 이게 저 동일인이 맞나? 포맷이 됐다 이거. 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리셋 시킨 거지. 네네네. 그래.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외교 안보 전략 관련해서는 거의 어떤 이 정권 교체가 일어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건 문재인 말고 딴 사람이 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나더 문재인. 네네. 또는 어나더 프레지던트. 네? 아니 이게 뭐냐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거는 하는 행보를 보니까 이거는 주사파 사회주의 무슨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이자들이. 근데 이번에 딱 보니까 이자들은 어떤 이념적인 어떤 확신을 가지고 즉 이념적 확신을 가지고 반일, 친북, 친중, 그 다음에 이 자고우면하는 반미지를 한 게 아니고
보니까 이 자들은 철저하게 어떤 포퓰리스트로 접근한 것 같아. 이게 그 자기들의 어떤 표 획득에 도움이 되냐? 그렇지.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쉽게 이게 바로 바뀌어버린 거죠. 포맷이 돼버린 거거든. 그런 분석을 또 하시는구나.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는요, 네. 기조가 완전히 바뀐 거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자유보수 그 애국 세력의 관점에서 보면요, 예. 제가 볼 때 환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어저께인가요? 5당 대표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정의당 대표가 이제 네. 남북 관계를 감안해가지고 예.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 폐지하거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갖다가 대규모로는 못하겠다 말을 얘기했거든요. 네. 코로나를 빙자해서.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55만 명분의 그 화이자 백신인가요? 그렇지. 그거를 갖다가 한국 군에 우선 딱 이렇게 예.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 평소 어떤 성향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 핑계 대 가지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갖다가 축소하려고 하는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움직임 보여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미국이 성견 지명이 있는지 그냥 딱 55만 명 그런 소리를 갖다가 아예 나오지 못하게 55만 명분을 갖다가 한국 군의 먼저를 갖다가 이렇게 접종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보면은 저는 더 미국이 정말로 이거는 신모원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그냥 이게 쇼질하고 얍삽하게 무슨 외교 안보의 어떤 그 무슨 기본 이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그냥 개념 없이 이리저리 하다가 이번에 벽에 딱 부닥치니까요. 네. 부닥친 상태에서 이제 미국이 이게 정말로 미국은 심호원래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하셨던 최진석 교수. 네네, 잘 알아요. 예, 그 최진석 교수를 이제 네네. 그러니까 조선일보 송의달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네. 거기서 이제 문정인 씨가 네네. 한국 외교는 북한의 민족주의하고 네네네. 미국의 한미 동맹, 네네. 미국과의 한미 동맹 사이에서 서 있는 게 바로 한국 외교다. 네네네. 이렇게 문정인 씨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네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북한 정권이 한국 정권보다 더 정통성이 있다고 하는 네네. 그 인식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걸 보고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좌파 또는 5.18 네네. 또 지역적으로 이분이 전라남도 한평 출신이죠. 저기 문정인 씨가 아니 저 최진석 교수가. 네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최진석 교수가 볼 때에 이 문정인은 누구냐면 바로 이제 문재인의 외교 멘토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 자가 이 세력들이 근본적으로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김 소장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김 소장이 볼 때 네네네. 뚜렷한 철학도 없이 네네. 그냥 포퓰리즘으로 하다가 네네. 그냥 미국에 가서 그냥 꼬리 내린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것이 글쎄 어떨까요? 이제 바로 그 점이네요. 그 점을 좀 제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서 한 2시간 반을 대화를 해봤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제가 지켜봤고, 예. 그 사람하고 같이 정치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김병준. 그렇지. 옛날 예. 그 정책실장. 정책실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도 했는데, 네. 뭐 이제 이런 분. 통해서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갖다 쭉 접해왔는데, 예. 이 사람은 의외로 그 국가 경영이 있잖아요. 네. 또는 정치 현안에 대해 가지고 별로 그 고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운동권이
이렇게 던져준 머릿속에 집어넣은 네. 몇 가지의 어떤 이 가치들이 하나가 있어요. 아, 이 남북 관계는 우리가 좀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큰 형처럼 대해주면은 네. 쟤들이 그 가난한 아우가 이렇게 우리 품에 안길 거다라고는 아주 낭만적인 대북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노동자들은 아주 열악한 어떤 처지에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와 이익들은 계속 이게 옹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네, 하는 요런 생각들. 네. 이런 생각 외에 나머지는 생각해 본 게 없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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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정인 씨는 제가 볼 때는 80년대 운동권 화석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때 이제 이자들이 뭐 생각 없는 문재인한테 네, 네. 뭐 거의 백지니까요. 백지면서 백치입니다. 이게 많은 부분에서는. 아, 백지면서 백지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문정인 등이 그림을 그린 거로 보입니다. 아, 문정인, 이인영, 이인영, 자, 이인영이 아니라 저기 이종석. 임종석 등. 임종석. 예. 등이 이른바 그 주사파질을 하다가 제대로 이렇게 반성도 안 하고 아, 막연한 어떤 주사파적 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게 뭐냐면은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 그 다음에 반일, 친중, 반미 아, 이런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이 백지 상태인 문재인한테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면서 2018년에 6월 12일 날 네.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개최를 해서 지방선거를 싹쓸이를 했지 않습니까? 재미를 본 거예요. 하, 그 다음에 남북관계 그때 그 4.27 판문점 그 그렇죠. 회담을 하니까 지지율이 80%까지 올라갔습니다. 하, 이거 봐라. 이거 한 거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쭉 했는데 전부 벽에 부닥쳐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하노이 그 노딜. 그 다음에 이 남북 관계와 관련했어도 뭐 나름대로 이게 뭐냐면 퍼줄라 그래도 퍼주기도 어려웠고요. 저쪽에서는 쌀만 소대가리니 뭐니 양말만 해놓고 계속 미사일 실험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외교 안보의 어떤 백치 상태. 머리는 거의 백지죠. 이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전부 파산이 나버렸거든요. 그게 문정인과 임종석 등. 예. 등. 그래서 주사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이번에 완전한 어떤 전환이 일어나 버린 거로 보입니다. 이번에 문정인 유 있잖아요.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싹 밀려난 것 같아. 밀려났다. 예, 적어도 노선 측면에서는 지금 완전히 이거는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거든요. 그렇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네네. 이른바 문정인, 임종석류의 그 주사파적 그 네네네. 부류들은 밀려나게 된다. 이미 밀려난 거는 확실하고. 아, 그 재밌는 얘기네. 근데 이제. 그 아주 재밌는 얘기야. 아니, 문재인은 원래 이제 백지니까, 머리가. 그래도 의외로 이 사람이 똥꼬집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탈원전 똥꼬집이고, 친노동 똥꼬집이고, 친노조. 그 다음에 남북 관계와 관련했어도 아주 낭만적인 어떤 대북관 있잖아요. 네.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문정인, 임종석, 유가 뭐를 하나를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파탄이 나니까. 네. 이번에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게 싹 포맷돼 버린 거예요. 아, 포맷됐다. 네. 자,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바로 돌아와가지고, 네네. 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네네. 이른바 북한의 그 조선반도의 비핵무기화. 예,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있죠. 그렇지. 저들이. 이거하고, 네. 이번에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하고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예, 이제 그게. 그럼 이게 포맷, 어이구야, 왜 이래. 박태호 박사네. 예. 그거는요. 이쪽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하고요. 저쪽은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까? 그 물론이지. 그 개념이 다릅니다. 완전 다르지. 이쪽의 한반도 비핵화는 아니 남한에 핵 없으니까 이거는 북한 핵만 이제 이렇게 북한만 비핵화하면 된다는 거고요. 네.
저쪽은 뭐냐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핵도 핵이다 이거야. 근데 이들은 동맹이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갖다가 깨고 주한미군 철수를 해야 그렇지. 이게 이제 이 조선반도 비핵화돼.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어떤 핵을 제거를 해야 조선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거든요. 그걸 정의용이가 뻔히 알면서 네네. 왜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했냐 이래야. 그러면 지금 우리 김수랑님 말씀대로 네네. 이 폼에서 한 게 아니잖아. 그게 왜 그럴까? 저는 이 정의용이가요. 예. 지가 알고도 속이는지 모르고 속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사기입니다.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은요. 북한이 2016년인가요? 아주 친절하게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 지금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아, 그럼. 예. 조선반도 비핵무기화를 위한 네. 5대 원칙. 네. 거기에 다 나오잖아. 예. 상세하게.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그냥 뭐 구글 검색만 하면 그냥 그대로 쭉 그렇지. 다 나오는데 그것하고 한반도 비핵화하고 같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사기인데 야 이거는 좀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자, 여러분,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토크를 하는데 예. 여러분들이 참여한다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활발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로는 아주 활발한데 네네. 지금 보니까 하여튼 좀 하려고. 자, 네네. 고든창 변호사의 그 칼럼 중에 네네. 여러분 이게 이거 저도 봤습니다. 예. 더 힐에 나온 그 칼럼입니다, 여러분. 네네. 예.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네네. 요 내용 중에 충격적인 게 뭐냐면 네네. 이번 정상회담으로 인해 가지고 네. 바이든이 네. 한국에서의 비하인드 씬스 서브 버전, 네네. 소위 마쿠에서 진행되어 온 체제 전복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네네네. 충격적인 이야기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든창 같은 경우는 이 문재인 정권이 체제 서브 버전 그러면 전복이라기보다도 체제 전환이지. 예. 그렇죠?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뻔한 거니까 네네.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그 서브 버전을 하려는 그 마쿠의 노력까지도 다 무산시켰다는 거예요. 네네. 아니 충격적인 이야기야 이게 지금. 아니 이게 그런 거예요. 한미 정상회담의 성명에 보면요. 이게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렇지. 일단 안보리 결의를 딱 그때 못을 때려 박아버린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예.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네.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였다. 자,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한다. 예. 라고 이 얘기를 한 거고 그 제일 위에 대전제는 뭐냐면은 안보리 결의 이행입니다. 이게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위에 안보리 결의를 갖다 때려 박아 놓고요. 네, 그 다음에 무슨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네.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 네.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된 걸 환영했다. 미국 대북 정책이 그렇게 됐다는 걸 환영한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네.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네. 자, 아마 여기 2018 판문점 선언하고요.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이게 이제 그 문재인의 가장 간절한 요구입니다. 네. 요 얘기를 갖다가 저기 이건 그 문재인이 집어넣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받아주면서 대전제로 그냥 바로 그 안보리 결의 있잖아요. 그렇지. 이거 완전 이행 그럼. 촉구. 이게 딱 그 안에 때려 박아버린 겁니다. 그래 놓고 밑으로 뒤에 가가지고는요.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데 동의하고. 그렇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작살낸 거야.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이라 그러면 아마 탈북자라든지 그렇지.
아니면은 수용소. 그러니까 정치범 갇혀 있는 수용소. 사람이라든지 뭐 굶어 죽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게 아마 요런 걸 겁니다. 이게 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을 뭐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하였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딱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어떤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기구를 갖다가 그 일종의 지지를 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동의를 한 거거든요.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움츠리고 뛸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문재인이가 네네. 김정은하고 장난칠 수 있는 어떤 돌파구. 네. 그러니까 장난을 쳐가지고 네. 지금 그 차기 대통령을 이제 좌파 네. 정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에 있어서의 그 브레이크스루, 네. 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지. 안보리 열의 이행. 이게 제일 세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니까 문재인이가 김정은과 만나가지고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서 예. 이른바 그 평화공세, 북풍 뭐 이런 걸로 재미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그냥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좌파가 될 수 없다는 거지. 예. 그리고 뭐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 예. 이거 트럼프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 아니었거든요. 딱 그 이건 뭐 바이든 어떤 바뀐 대북 정책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 문재인 씨가 돌아와가지고 네네. 한미 연합 연합 훈련은 네네. 대규모로 할 수가 없다. 네, 네. 또 미국도 북한하고 대화를 하기 원한다. 음흠. 뭐 마침 무슨 뭐 약간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씨가 이번에 가가지고 네네.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4년 동안 버텨봤지만 네네. 이게 어렵구나. 네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포맷이 되고 리셋이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뭐 문재인이가 막 완전히 이제 그 엄청난 뭐 모험을 할 것 같으냐. 그리고 이제 박지원이가 지금 뉴욕에 갔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무슨 미국한테 뭐 엄청난 걸 막말로 막 무슨 김정은을 서울에 불러오고 네네. 탑방을 성사시키고 네네. 뭐 이런 그런 이제 구상이 있다 한다면 네네. 그걸 통해서 이제 대선에서 이기려고 네. 그런 전략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음흠. 이게 뭐 거의 완결돼 가지고 이걸 보고하러 간 게 아니라 네. 그렇다면 이거 우리 구상이 이런 게 있는데 음흠.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뭐 이렇게 다 숨통을 막아놨는데 네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런 의견을 타진하러 다시 좀 상위 논의를 시작하려고 간 거 아니냐. 예, 저는요, 네. 일전은 사실은 북한이 일종의 비핵화 의지가 없으면서 그 애초에 그 싱가포르 하노이가 노딜이 된 이유가 있잖아요. 예. 자기들이 핵 조금 내놓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핵과 미사일 다 가지고. 네. 그 조금 던져주면서 이제 모든 제재 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냐면은 북한의 어떤 술수라든지 책략 있잖아요. 네, 비핵화 네. 관련된 책략을 갖다가 다 이제 안 통한다. 완전한 비핵화를 프로그램을 들고 나오면 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김정은 저기 핵 내놓겠나? 네. 뭐 핵 안고 그냥 뭐 굶어 좀 죽겠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랬는데 모릅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술수나 책략 있잖아요. 네. 이걸 원천 봉쇄를 해버렸거든요. 그 남은 거는 뭐냐면 진짜로 이제 발가벗고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지. 그리 되면은 아마 이제 그거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가장 바라는 일일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미 국무부가 네네. 먼저 너희들이 핵을 폐기하겠다는 조치를 취해라. 예. 그리고 나서 대화하자. 예.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예. 카드를 보여주고 네. 카드를 보여달라는 거지. 네네. 트럼프는 그냥 만나서 무슨 카드가 있는지 서로가 얘기를 했는데 네네. 너희들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 것인지
우선 보여주고 만나자 이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는 홀라당 벗는 거 말고는요. 네네. 북한이 홀라당 벗는 거 말고는 이 북미 관계나 그 남북 관계가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홀라당 벗을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김정은이가. 그러면 그렇지. 지금 이제 고난의 행군 계속 하는 겁니다. 네. 그대로 가는 거죠. 뭐 고난의 행군을 하다가 그야말로 그냥 뭐 핵 들고 그냥 뭐 굶어 죽든지 아니면 내부가 붕괴되든지. 예. 지금 이제 그런 길로 가는 거고요. 김 수장님, 자, 네. 이제 한미 정상회담과 고든창 변호사의 이 칼럼 내용은 뭐 이 정도로 다음에 좀 더 하기로 하고. 아니 한 가지요. 그래요? 네. 김정숙 역사가 안 갔거든요. 이거 추측인데 한번. 그건 어떻게 보셔, 진짜? 아니 문재인이 원래 이게 많은 부분에 백지 상태라서요. 예.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김정숙 역사는 이거는 뭐 여러 군데서 확인됩니다. 이게 의외로 이제 김정숙 역사의 영향이 커요. 그런데 미국이 혹시 말입니다. 그 문정인 유들 있잖아요. 문정인 유들의 어떤 입김이 들어오는 통로로 김정숙 여사를 규정을 하고 그래서 오지 마라. 우와.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 근거가 있는 이야기? 저는 한번 생각해봐도 너무 이제 이렇게 그냥 급격하게 변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포맷된 것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김정숙 여사를 오지 마라 그랬거든요. 못 간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한 건 못 간 거예요. 이거를 갖다 종합을 갖다가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문정인과 그 김정숙 그 있잖아요. 그 라인. 그 라인이 이제 그 백지였던 상태의 문재인한테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본 것이 아닐까.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고든창 변호사의 칼럼 중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김정숙 퍼스트 레이디가 그 반미의 상징인 그 커다란 블루 그러니까 하늘색 그 나비 브로치. 하늘색 나비 브로치를 달고 다닌다 이거야. 요 대목이 나오거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문 앤 김정숙, the South Korean First Lady. Kim was prominently wearing a large blue butterfly brooch. 그러니까 눈에 띄게 prominently wearing a 큰 하늘색 버터프라이 브로치를 달고 다니는데 이 버터프라이 브로치는 in the south 이 남한에서의 반미의 상징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이 소위 말하는 문재인과 김정숙을 고든창의 견해로는 이 막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국민들이 모르게 이 체제 변혁 소위 말하는 뭐 사회주의화 공산화지 쉽게 말하면 그 공산화를 기도하는 세력인데 이걸 shut the door to the South Koreans behind the scenes subversion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그 앞에다 그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김정숙 여사가 반미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윤희상이 그 독일 갔을 때 윤희상이를 그 추모하기 위해서 참배하려고 그 베를린에 있는 그 공동묘지에서 하려고 통영에서 그 동백꽃을 들고 갔잖아요. 그걸 미국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이가 갈릴 거야. 그래서 누가 좀 취재 탐사 보도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한 이 가설 내지 추측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한번 파보시면 좋을 것 그것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주 여러 의견도 좀 많이 몰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포천 무림리는 어디를 가셨다가 지금 헤매고 계시다가 돌아오셨다는지 다른
유튜브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자, 지금 윤석열 씨가 언제 등판하느냐. 네네. 이 문제가 지금 관심인데. 네네. 저는 이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네. 석방과 맞물려가지고, 과연 어떤 그 함수 관계에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분석이라 보거든요. 저는요, 네. 윤석열은 지금 저기 3월 달에 나와가지고 5.18 때 메시지 하나 날리고 다시 네. 또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책 전문가 찾아다니는데, 그거는요, 반기문으로부터 상당히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반기문이, 네. 원래 그 반기문이 들어올 때, 네. 딱 그냥 치크를 해가지고, 언론에서 막 그냥 나대지 말고, 그렇지. 그냥 뭐 대한민국의 자기 어떤 경험을 녹여내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그냥 책을 갖다가 그냥 탁탁탁 던져라. 섣불리 그냥 나대지만 나대면은 다친다. 원래 이제 그런 어떤 충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위의 정치, 이제 이거 진짜 정치 프로들은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 아마추어들은 돌아와서, 예. 뭐 돌아와서건 아니면은 이제 유엔 사무총장직을 마치고 아니, 돌아와서 예. 거의 이제 사실상 칩거하다시피 하면서 예. 이제 스포트라이트에서 사라져야 한다. 아니, 그 사라지지 않은 거야. 그렇지 않은 거지. 아는 거지만 네, 이제 뭐, 근데 그냥 언론에 뭐 노출되는 거. 그렇지. 몇 주씩 그냥 가만히 침묵을 하고. 신비주의로. 그렇지. 그 다음에 유엔 사무총장 경험을 녹여내가지고 네. 뭐 어떤 메시지 담아서 책 내면 되거든요. 아니, 원래 그렇게 해라고 정치 그 프로 좀 1급 컨설턴트들은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반기문을 둘러싸고 있는 저급한 2급, 3급짜리 컨설턴트들이 통상적인 어떤 그 대권 후보 행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막 돌리고. 그렇지. 인천공항에 오자마자 막, 오자마자 그랬다가 그 다음에 저기 어디 뭐 종친회인가 뭐 그렇지. 그거 가가지고 술도 올리고 지하철도 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흠결들이 이제 나타나니까 예. 그거를 갖다 전부 침소봉대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 그래서 작살이 나버린 한 건데. 보름 막 조진 거지. 네네. 아니, 그 교훈을 윤석열은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계산된 행보를 해요. 그렇게 봐. 아니, 통상적인 어떤 대권 주자들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잘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입장에서 보면. 네. 막 그냥 싸돌아다니면서 뭐 네. 여기 가가지고 뭐 가서 그 뭐 장애인 무슨 뭐 가가지고 뭐 이 그렇죠. 목욕 봉사를 하고. 그렇지. 이벤트? 뭐 등 그러저러한 것들요. 의미 없거든. 그냥 뭐 무슨 백팩 메고 돌아다니고 네네. 저 뭐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고 네네. 이거 뻔한 거거든. 지금 뭐냐면 윤석열은요. 대한민국 이 어떤 국민들이 예. 정말로 듣고 싶어하는 굉장히 메시지를 잘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반도체국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정성국 박사를 갖다고 만났잖아요. 지금 하는 행보들은요. 제가 볼 때는 행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야, 이 위티스님이라는 분이 네네. 촌철살인이네. 얼굴 없는 가수 흉내내냐? 아니, 맞습니다. 그래요. 아니, 맞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지금 잘 부르고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박근혜 석방 문제는요. 문재인 정권이 국민 통합이 아니라 야당 분열을 갖다가 위해서 그렇지. 또는 자기들이 미워하는 어떤 후보를 결정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해서 딱 쥐고 있는 카드입니다. 난 그래서 그 우리 김대호 소장을 네. 지금 윤칼스에 여기에 나오신 지가 지금 2주가 넘었죠? 아닙니다. 저 3월 달인가부터 나왔으니까. 아니. 지난번 마지막. 예, 2주, 맞습니다. 지금 2주 만에 오신 거지? 네네. 2주 만에 무슨 생각을 하고 했을까 생각했는데. 네네. 생각 많이 하고 사셨구만. 예. 아니,
기본 상식입니다. 기본 상식. 또 겸손하라고. 예. 그런데 그러면은 그 말씀 계속 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사면 문제하고 네. 사면 카드를 소위 말하는 대야권용으로 이자들이 지금 활용하려고 한다. 아, 당연합니다, 저희들. 그렇지. 야권, 저희들은요, 국민통합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네. 야권 분열을 어떻게 좀 시켜가지고요. 국민통합 할 사람도 아닌데. 예, 유력한 대권 주자를 갖다가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어떤 용도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내보내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지.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또 그렇게 또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지. 정치 감각과 관련해서는 어떤 천부적인 어떤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공작의 어떤 소재가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그걸 네.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네. 지금 이제 8.15 특사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네. 요 두 분만 달랑 석방을 하면은 네. 저쪽 대깨문들이 이제 그 씹을 거니까. 네네. 여기다 이제 한명숙이하고 이석기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뭐 그럴 수 있겠지. 이제 코드처럼 말이에요. 네네. 아이고, 지용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설렁탕 좋아하시던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끼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사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네네.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네네. 어떤 식으로든 거론됐다고 봐야 돼. 이 지극히 상식적인 거거든요. 네네. 우리 지금 언론만 쓰고 있지. 네네. 그렇다면은 8.15 전에 나오신다 이거야. 그럼 윤석열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나오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은 뭐 그거에 무관하게 그냥 6월 11일 전당대회 이후 쫙 나와가지고 좋을 건지,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합니다. 윤석열은요, 일단은 국진당 전당대회가 지금 6월 11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6말 7초 정도 돼가지고요. 아마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행보를 할 것 같은데. 6말 7초. 네. 그런데. 자, 6말 7초에 윤석열이가 나왔어. 네. 그런데 이제 8월 초에. 네네. 8.15 사면을 했어. 석방을 했어. 네. 박 대통령이 나왔어. 네. 그러면 윤석열이가 어떨까요? 아니, 그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을까?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플레이어 비슷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과 국힘당과 뭐 최재형하고 다른 여러저러 후보들을 갖다가 볼 겁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도 정권 교체가 제1의 가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야권의 어떤 이제 어떤 후보를 띄우고 어떤 후보를 갖다가 찌그러뜨릴 거냐. 윤석열하고 사실은 참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에 대해서 유감이 많잖아요. 아니, 의외로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이러저런 재판들 보면요, 이영렬 검사나 윤석열이 이렇게 이 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별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집어넣은 게 그 공직선거법. 그렇지. 하고 그다음에 국정특활비는 아마 윤석열이 주도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사실은 이게 좀 치졸한 게 맞아요. 치졸한 거야. 이게 이제 먼지털기 수사. 그다음에 일종의 아이고, 수사. 포천 무림이님 또 어디 갔다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예,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예. 말씀하세요. 그건 메인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야비하긴 합니다만 이게 작은 거잖아요. 공직선거법. 사람을 아주 치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국정 특활비를 막말로 떼어먹은 것처럼. 예. 남용한 것처럼. 치사한 거죠, 사실은. 아니, 그런데
메인은 이제 결국은 이영렬과 그 당시에 그 검사들이 했던 거거든요. 예, 예. 이 탄핵 관련된 뭐 태블릿 PC라든지 뭐 이러저런 그런 수사들인데, 네. 그 다음에 이재용하고 그 이제 말 세 마리 그런 건데, 이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을 볼 때도요. 예. 아주 냉철한 사람이거든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윤석열을 저놈을 갖다가 죽여버리는 게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은 유감이 있지만 참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다면 결국은 윤석열을 박근혜가 사면해 주는 겁니다. 네, 용서한다, 관용한다, 뭐 이러저런 메시지를 갖다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뭐 모르는. 정치라는 것은 불가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되지. 어쨌든 윤석열은 7월이면 확실히 행보를 합니다. 그다음 8월쯤 왜 7월이죠? 왜냐면 이제 6월 달은 국힘당 전당대 하고 6월 11일 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딱 준비를 해가지고요. 국힘당 지도 체제도 좀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어떠한 파장을 그리는지 이게 보수 우파를 갖다가 뭐 크게 분열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게 또 지지율을 확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뭐 등등등. 그런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6월은 제가 볼 때는 볼 거예요. 그냥 지켜볼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다음부터는 7월 달부터는 행보를 하게 돼 있죠. 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박근혜 카드를 갖다가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야 이걸로 분열을 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저쪽에 어떤 제1의 주자 윤석열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박근혜 카드로 해가지고 쳐버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석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9월까지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탄절까지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다 결정된 다음에. 자, 지들이 이게 이리 되면은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결코 있지 않습니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들의 어떤 의도대로 놀아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정권 교체에 아주 결정적 기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분열을 막거나 통합을 촉진하거나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정권 교체에 아주 결정적인 어떤 이 힘을 아마 역할을 하실 겁니다. 그걸 본다. 네. 자, 그런데 네네.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건 이제 우리가 닥쳐봐야 아는 거지만 네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당연히 유익한 거고. 네네. 자, 거꾸로 말이죠. 네네. 윤석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석방돼가지고 나온다던가. 네네. 아니면은 이제 윤석열이가 공개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네네. 행보를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30년 구형 때리고 뭐 한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틀림없이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물어볼 겁니다. 근데 윤석열은 어떻게 나올 걸로 봐요? 여러분, 우리 다 이게 서로가 지금 의견을 좀 듣는 겁니다. 답은 뻔한데요. 예. 자기는 법과 원칙에서 크게 어긋난 적은 없다. 일단. 자, 그 다음에 뭐 약간의 사과성 멘트는 날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 이거를 갖다가 가혹하게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이를테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못했지. 근데 박근혜 정권에 대해 가지고는 가혹하게 했지. 어마어마하게 가혹하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가혹하게 한 것은 네네. 조국 하나예요. 네네. 조국도 제대로 못했다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굉장한 착시를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눈으로 보면은요, 그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권력하고 산 권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칼질하는 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요, 법치국가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 이놈의 한국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봐주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렇게 봅니다. 네. 왜 박근혜 정권에 대해 가지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하지 못했냐. 당연히 물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죽은 권력과 산 권력은 또는 이렇게 석양의 어떤 걸린 권력하고 떠오르는 어떤 권력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아마 인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저는
윤석열이 어떻게 해명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큰 틀에서 자기는 법과 원칙 따라서 이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그렇죠. 집행을 했는데 박근혜 정권에 대해 가지고 내가 너무 가혹하게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네. 사과할 수도 있습니다. 사과할 수 있다. 네. 아. 근데 그게 뭐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윤석열이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 지금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야 내가 정치를 할까? 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굉장히 좀 두려워 보이는 문제랄까 존재가 네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문제일 거예요. 네네. 또 이명박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할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지지 세력도 있거든요. 네네. 이 사람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견뎌낼 거냐. 네. 이 사람들의 공격을. 네네. 지금 뭐 피를 토하면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뭐 저건 완전히 용서할 수 없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인물로 이제 보는데 네네. 윤석열이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갖고 한번 생각해 봤던 거고 아까 그 김수당 말씀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냉철하신 분이잖아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또한 냉철할 뿐만 아니라 섣불리 네네. 문재인 쪽에 그 뭐라면 좋을까 디바이드 네네. 그런 것을 이간질에 넘어가실 분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네네. 절대로. 그렇다면 이게 참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사면 네네. 윤석열의 정계 그 네네. 투신이랄까 정계 입문 네네. 이것을 전후해가지고 아주 정말 숨막히는 네네. 전국이 전개가 될 것처럼 보여요. 그죠? 네네. 네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6월 11일 날 전당대회가 있는데 네네. 한번 좀 얘기 좀 들어봅시다. 내 견해는 빼고 나는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네네네. 이준석이 이런 돌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김소장은. 그게 국민의힘이 중진들 있잖아요. 예. 중진들의 어떤 이 매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아니, 저놈의 지금 당들 보십시오. 원래 황교안, 김영호, 예. 공병호 등이 예. 그 어떤 공천권을 갖다 쥐고 있을 때요. 용이 될 만한 사람, 호랑이가 될 만한 사람, 네.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어떤 그러니까 용과 내지 호랑이과라 그러는데 예.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쳐버리거나 그 홍준표처럼 말입니다. 네. 내쫓아버리거나 아니면 지역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때려 박았잖아요. 험지사지로 몰아넣거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여버리고 이 만만한 사람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경선을 붙여도 네. 이 지역 주민들이 볼 때의 어떤 인물 있잖아요. 깜냥으로 보면은 1, 2, 3, 4, 5, 6등이 있다 그러면 주로 1, 2, 3등을 잘라버리고 4, 5, 5등, 5, 6등을 갖다 붙였다는 게 예. 일반적인 어떤 평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이 보니까 패기도 없고요. 이게 다 내려 꽂힌 사람들입니다. 네. 본질은 선출의 형식을 취했지만 임명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텃밭에 꽂으면은요. 예. 누구나 되거든, 사실은. 누구나 될 만한 데만 됐어요. 자기들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네. 이렇게 된 사람.